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굿모닝 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베 총리 뒤로 아소다로 재무상,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뒤로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있고 그 뒤에 국무장관 대신 이방카가 있습니다. G20을 서울서 치른 전 외교부 관계자는 백악관 보좌관 직책이 정상들 자리에 대리 착석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 G20 회의는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장 등이 참여하는 자리였는데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정상급 회의로 격상이 됐습니다. 네. 보통 정상이 안 되면 재무장관이 참석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게 궁금해서 청와대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 순방에 대통령이 역할을 하러 나갔을 때는 모든 일정과 의제가 치밀하게 준비되고 그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꾼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대통령들은 이 회의 참석 때 모범생들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방카가 트럼프 대신에 정상들 자리에 앉은 게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팩트체크 김지래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적재적소의 법칙입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국민의당 대선 평가 토론회가 있습니다. 예. 토론자로 참석한 노동일 교수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선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상품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예. 안 후보자는 연구자나 사업가, 교육자가 적성이고 정치는 스마트폰으로 망치질하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적재적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제가 토론이 끝난 뒤에 무슨 얘기냐고 좀 물었더니 안 전 대표는 쉽게 말하면 빌 게이츠가 어울리지 링컨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즉 정치는 안 전 대표에게 적재적소가 아니라는 노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나요? 좀 다른 토론자들 토론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민심을 읽는 데 실패했다. 지난 대선을 예로 들 때도요.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 불만을 직시한 게 아니고 안보 불안을 심각하게 느낀다고 보이는 보수 진영의 표심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예, 민심에 좀 둔했다라는 건데요. 일부 토론자는 최근 제보 조작 사건을 들면서 정계 은퇴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강경태 신라대 교수였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후보가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자 토론 말미에 국민의당 한 의원이 발제문에는 숙고하며 해외 장기 체류로 돼 있는데 왜 발제문 내용대로 발제하지 않고 정계 은퇴까지 언급하냐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선에 패배한 데다가 제보 조작 사건까지 나와서 신랄한 대선 평가 토론회가 됐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그 제보 조작 사건에 안철수 전 대표가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게 왜 말을 안 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다면서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되면서 신랄해졌는데요. 예. 안 전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간접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 외에 두문불출했었고 소재 파악도 안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안 전 대표가 속초의 한 음식점에서 발견됐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 전 대표를 봤다라는 저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예. 과연 맞냐 이런 부분까지도 좀 논란이 됐다가 뭐 시계나 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왼쪽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른 예. 사진과 비교하면서 본인이 맞다라고 됐는데 안 전 대표 측에서도 오늘 속초에 지인을 만나러 갔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물론 개인적인 일정이지만 지금 속초의 맛집은 적시적소가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기대 반 우려 반 혁신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이건 자유한국당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류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우려와 기대가 반씩 같이 있는데요. 류 위원장은 한때 대표적인 극우 사이트 일베를 지지하기도 했었는데 예. 직접 그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그냥 좋아하는 게 다른 것일 뿐인데 대한민국 정통성 그 사랑하는 그런 지향 뭐 그것을 우리가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왜 비난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베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한때 세월호 유가족이나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을 조롱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폐륜이 많다라고 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예. 유석춘 위원장은 국경 잠깐 프로필을 보면요. 류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지냈고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기도 했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지난해 가을에는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한 이 정치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우파 인사는 맞는데 너무 우파다. 뭐 이런 지적인가 보죠? 예, 당 안팎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에게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주도를 하니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또 류 위원장에게 이런 우려가 당내에 실제 있다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파가 더 우측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그것이 혁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류 위원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혁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중부지방은 아침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거의 그치겠습니다. 예. 오늘 탐사 플러스 팀이 좀 모처럼 나와서 소셜 라이브, 그러니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뵐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작하죠. 소셜 라이브 시작하는데 뭐 저는 잠깐 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만은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생겼죠. 제가 탐사 플러스라고 했는데 스포트라이트 팀.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팀이 나와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증언이라든가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 그 관련인가요? 네, 최동욱 전 총장하고 국정원 개혁 관련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이 박스 속에는 뭐가 있나요? 이 박스 속에는 그 최 총장이 직접 그렸던 그림.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소품입니다. 예. 소품은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고 안나경 씨가 잠깐 남아 있을 건가요? 네, 예, 그러죠.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어떻게 앉으면 될까요? 이렇게 당겨서 네, 앉을까요? 당겨서. 네, 오늘 스포트라이트 팀이 처음이죠. 소셜 라이브 함께 하는 거는. 그러네요. 네, 저 오늘 처음 네, 자리한 처음이니까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네, 우선 시청자분들이. 저 이기현의 스포트라이트 팀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는 기자하고 PD가 같이 협업을 하는 아주 보기 드문 체제의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일단 저는 이 팀에서 취재 데스크를 맡고 있는 김백기 기자고요. 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저희 팀의 봉지욱 기자 그리고 네, 네. 네, 저는 박지윤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외에도 이제 PD가 3명이 있고요. 그래서
각 팀이 6명. PD가 6명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6명이 있는데 각 팀에서 저희 프로그램의 모토가 미처 보지 못한 세상을 비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탐사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만 지금 대표로 나왔지만 지금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PD, 이 시간까지 늦게까지 취재하고 있는 PD와 조연출들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작가들은 얘기 안 하시나요? 작가님들. 작가님들 대신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6개 팀이 있고 그 PD들도 6분 계시고 조연출, 메인 작가, 또 메인 작가 밑에 보조 작가님들 총 네. 30명이 넘습니다. 6개 팀이 있으면 한 네. 팀당 PD 한 분, 네. 작가 한 분. 네, 조연출 한 분, 보조 작가 한 분, 또 필요에 따라서는 리서처, 그리고 또 기자 3명까지 하면 30명이 넘고요. 회식하면 돈이 많이 나오죠. 네, 탐사 취재를 하는 탐사 스포트라이트 팀이라 그런지 좀 진지하네요. 진지한가요? 많이 진지한. 네. 소셜 라이브. 네, 네, 오늘 뭔가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요. 저기 일단 순서에 맞춰서 조금 제가 설명을 저하고 이제 봉지욱 기자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지금 일단은 오늘 일단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 저희가 지금 국정원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주제로 지금 탐사 프로그램을 2부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침 지난주 목요일 방송 때 저희 방송 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인터뷰를 길게 맞아요. 해주셨고 근데 최동욱 전 총장 인터뷰가 나가게 된 것 그리고 어떻게 섭외가 됐고 네. 그리고 또 뒷얘기와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국정원 개혁 문제를 다룰지에 대해서 오늘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지한 주제지만 비교적 가볍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떻게 섭외가 됐고 그 뒷이야기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스포트라이트 팀 박지훈 기자도 처음이잖아요. 네. 어떤가요? 소셜 라이브 아직 카메라가 여기 있고.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사실적으로 네. 예, 자신 있게 네. 제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마이크. 이제 가시는 건가요? 네네네. 이 상자 안에 든 글도 그러니까요. 얼른 보고 싶고. 지금 이 안에 굉장하게 들어있는데. 네.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쪽. 자, 지금 저희는 이견의 스포트라이트 팀에서 취재를 맡고 있는 기자들입니다. 여기 나와서 지금 아까 혹시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겠지만 지난주 방송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뒷얘기와 그리고 취재 뒷얘기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방송하게 될 국정원 또 개혁에 관한 프로그램 간단한 소개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자, 그런데 아마 많은 시청자들께서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왜 이 시점에서 국정원 개혁인가? 물론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그러면 과연 국정원을 왜 개혁해야 되고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그런 프로그램을 다루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반부터 취재에 참여했던 박지훈 기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그램이 4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이제 국정원의 개혁이 화두가 됐고요. 그런 가운데 국정원이라는 곳이 비밀 조직이고 또 보안 조직이다 보니까 취재가 쉽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전직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고위 관계자분들을 여러 분 만나서 섭외가 됐고 그분들로부터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 때 의혹을 살 만한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보다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것을 한번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위해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실제로 국정원이 문제가 됐던 행위, 즉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그런 사례들이 필요했는데요. 그 사례들로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에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는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특히나 이제 그 유출 과정이 국민들한테 상세하게 좀 안 알려진 얘기가 있었고, 또 저희 기자들 중에서 이 최동욱 총장과 친분이 있던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최 총장의 출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 지금 최동욱 총장에 대한 얘기 나와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약간 몸을 돌려서 지금 봉지욱 기자하고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아마 시청자들께서 가장 놀라셨거나 아니면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부분이 아마 최동욱 전 총장이 4년 만에 TV에 나왔다는 그런 지점일 거예요. 근데 그 최동욱 총장을 섭외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그리고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봉지욱 기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최동욱 총장을 어떻게 섭외하게 됐으며, 그리고 그 뒷얘기가 있는지 뭐 좀 설명 좀. 일단 국장이 국정원 이부작을 해라 했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사실 뭐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 많이 섭외를 하고 만나봤지만 아시겠지만 국정원 관계자들 얼굴을 저희가 방송에서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럼 그런 인터뷰만으로도 60분짜리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그러면 옛날에 최동욱 찍어내기가 그 국정원이 관여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마침 제가 최 총장에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제가 최 총장에게 처음 연락을 하고 최동욱 찍어내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작년 초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 전이죠. 그때 이제 제가 최 총장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은 최 총장의 지인으로부터 최동욱 총장이 전주에서 올라와서 양재동에서 화실을 하나 내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자주 가는 순댓국밥집이 있다. 아니, 딱 이 세 가지만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양재동에 있는 순댓국밥집을 며칠을 헤맸습니다. 헤매다가 못 만났죠. 사실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양재동에 순댓국밥집이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단 하나의 힌트는 있었죠. 그 옆에 삼겹살집이 있다. 삼겹살집 옆에 있는 순댓국밥집. 그래도 뭐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년 초쯤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연락이 됐습니다. 만나진 못했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고, 사실은 이번 스포트라이트나 뉴스룸에서 나온 최 총장의 발언 대부분은 그때 저와의 그 전화 통화에서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짧은 뉴스가 아니고 60분짜리 방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 총장을 카메라 앞에 세워야 되는데 본인이 굉장히 카메라 알러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난 카메라 앞에 못 나간다. 어느 정도 내용은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설득해서 해야 되겠다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최 총장이 그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무엇을 내가 취재해야 되겠다. 그건 뭐냐? 왜냐면 본인도 어떻게 청와대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어느 정도 제가 취재를 통해서 연락을 다시 드렸죠. 정황 증거, 그리고 증언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한 10월이나 11월쯤 방송이 계획됐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아시다시피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사실 방송을 계속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다시 최 총장 인터뷰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간 것이죠. 네. 물론 조금 더 자세한 과정을 저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전화 통화를 해서 총장님 나와주십시오. 총장님의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증언이 필요합니다. 만으로는 출연을 결심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 대다수의 기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인터뷰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설득을 했고, 그 총장께서도 자기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제가 또 취재를 통해서 좀 확보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인간적인 만남도 없지 않았습니다. 뭐 술자리도 많이 했고요. 술을 굉장히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드시냐면 제가 힘듭니다. 저도 이 회사에서 술 좀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아주 체력이 좋으시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많이 좋으셔서 제가 오랜만에 한번 토한 적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런
뭐 인간적인 만남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물론 네. 그 술자리를 가진 것이 이제 그 출연의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지 네. 그게 그 뭐 여러 번을 마셨거나 뭐 그렇죠. 그렇다는 네, 건 네.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 방송이나 뉴스룸을 통해서 일단 지난주 목요일에 네. 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또 하나 궁금한 건 방송에 나간 이후에 물론 한 일주일여가 이제 흘렀는데 네. 이제 굉장히 시청자들은 그러면 나간 이후에 최 총장은 어떤 분위기일까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늘 궁금하죠? 마침 네네. 오늘 마침 또 급하게 또 청담동에 있는 최동욱 총장 사무실 갔다고 예,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근데 최동욱 총장의 그 변호사 사무실이 아마 방송을 통해 아니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는 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영상을 먼저 보신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쭉 원칙대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털려서 또 그로 인해서 만인환실에 쫓겨나듯이 나간 모습 또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결국 저랑 수십 년간 알고 지내오던 선후배들이 또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연루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인간적인 면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참 이해하시겠지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정도의 어떤 극한적인 그 과정에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던 것은 그런 모든 것을 저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데 많은 전기가 됐다, 전환점이 됐다.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저는 최우선적으로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귀신사라는 그 김제에 있는 절입니다만은 부모님 고향 부근에 있는 절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매일 108배도 하고 또 참선도 하고 그러니까 알고 지내던 유희열 화백님이라는 그 큰 화가님이 계세요. 화백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또 주변의 몇몇 분들이 권해서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화 도구 일체를 이제 사고 또 장소도 조그만 걸 하나 얻고 근데 그림이라는 것이 한번 그리기 시작을 하면 하루에 뭐 17, 10시간 이상을 그리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뭐 밤새 그릴 때도 많고 그만큼 어떤 몰입시키는 그런 효과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미술이라는 게 어떤 그런 힐링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인간극장을 만드셨던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신데 이동석 감독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권유를 하셔서 네 사람이 이제 그 우리 한반도 해안 둘레길을 완주해 보자 걸어서. 그래서 그거 한 지가 지금 약 2년 한 8, 9개월 됐죠. 그래서 한 번씩 하면 한 5, 60km씩을 배낭을 메고 걷습니다. 하루에? 예, 아니 이틀에. 이틀에 걸쳐서. 예. 지난주에 저희 뉴스룸 인터뷰 때 사실은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 질문과 답변을 조율하는 건 뭐 통상 있는 일인데 굉장히 준비를 해오신 답변을 오랫동안 말씀해 주셔서 가족분들 아셨습니까? 그 말씀하시면서? 가족들도 몰랐습니다. 몰랐고요. 예. 지난 4년 동안 세월 오면서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세 가지는 제가 늘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지난 4년 동안에. 그 첫째는 그분은 어쨌든 대외적으로 매듭을 져서 최소한 제가 사인으로 돌아왔지만 그 당시 입장으로 돌아가서 저의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겠다. 왜? 그분에서 너무 몇 달 동안 시끄러워져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시고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첫째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리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유 여하를 떠나서 또 자초지종을 떠나서 그것이 절대로 제가 국민들이나 또는 검찰 후배들한테 책임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그러한 사과의 말씀을 꼭 한번 대외적으로는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처나 제 지금 살아있는 딸이나 어떤 가족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뭐 내부적으로 많은 대화를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그것이 제 처나 가족들도 어떤 마음이 해소되는 것일 수도 있고 해서 그 워딩이 준비된 워딩이 별로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항상 그런 부분을 언젠가는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리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저희한테 사전에 말씀 안 해주셔서 그렇죠. 저희 놀랐죠. 평소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저로서는 홀가분합니다. 최동욱 총장 사무실이 그 청담동에 있습니다. 사실 그 변호사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가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곳에 이제 법원과 검찰이 먼 곳이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는 개업을 잘 안 합니다. 사무실도 별로 없는데 저도 이번에 한번 가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거기서 그 봉제도 알겠지만 굉장히 외진 곳이란 외진 곳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교통편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네. 청담동에 가는 이미지랑 또 변호사 사무실 가는 건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 그 아마 자주 가셨을 테니까 어떻게 아니 뭐 저도 자주 간 건 아니고 오늘 두 번째 갔는데 처음에 못 찾았습니다. 처음에 저랑 같이 가셨잖아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청담동 주택가에 있습니다. 청담공원 그쪽에 있는데 저 굉장히 의외였고요. 사무실이 책상 2개 들어가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검찰총장의 그 사무실이라고 보기에는 뭐 거의 좀 어색하죠. 사실 예. 건물 외 밖에 네.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간판도 하나 없죠. 거기는. 근데 그 간판을 처음엔 없었는데 최근에 하나 다셨어요. 왜냐하면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못 찾는다고. 아 그럼 최동 총장이 이렇게 근데 말씀하시는 이제 일단은 거기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고요 원래. 그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 안에 방 2개를 빌려서 이번 달까지 빌려 쓰신다고 하고요. 다음 달에 그 도곡동 쪽으로 이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눈에 띄는 게 네. 지금 보면 밑에 박스가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좀 예, 일어나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이쪽으로 잠깐 오실래요? 이거는 제가 오늘 좀 특별히 한 이유가 이게 이제 최동욱 총장의 그림인데요. 이게 겨울이네요. 이건 뭘까요? 언제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아무래도 녹색이 많이 눈에 띄는 걸로 봐서는 여름이 아닐까 봄이나 자, 이렇습니다. 뭐 순서대로 놓진 않았는데 이 그림은 이제 지금 순서대로 놓진 않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최동욱 총장이 그린 겁니다. 그린 작품들인데 이 중에서 현재 이 가을하고 이 겨울은 팔렸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팔려서 이제 화가로서 등단 뭐 했다고 하시던데요. 나머지 사무실에서는 이 2 작품만 남아 있어요. 봄과 여름인가요? 봄과 가을이 있었습니까? 네. 아무튼 네. 제가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은 사실은 그 고위직들이 이렇게 은퇴하고 하신 뭐 그림 그리고 뭐 글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림의 문외한인 제가 봐도 실력이 상당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작품은 아니고요. 저희 스포트라이트 인터뷰 소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뷰 하실 때 그걸 대비해서 고화질 파일을 출력한 겁니다. 캔버스지에. 이게 언뜻 보면 진짜 그림 같기도 한데,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완전 이쪽 보실까요? 나무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와 아들인지 딸인지 자녀가 마찬가지죠.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같기도 하고요. 벌거벗은 남자의 뒷모습. 아마 총장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뭐 본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른이 아이를 업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최동욱 총장의 그 그림을 홍보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봉지욱 기자가 말을 했지만 그 최동욱 총장이
그 개인적인 문제 또는 정치적인 문제를 굉장히 괴로워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위안을 삼았다고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그 소셜 뭐 댓글로 질문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필명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 그림, 하여튼 그림의 이름이 더스틴 채입니다. 더스틴 채. 채동욱이라고 쓰면 너무 자기가 탄로날까봐 몰래 숨기고 싶었다. 2016 더스틴 채. 왜 더스틴이라고 썼을까요? 아, 아시죠? 들으셨죠? 뭐 저는 알지만 네. 설명을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가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스틴 채로 이름을 지었다. 예, 아까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고요. 아, 그리고 조금 소개를 해드린 김에 이 태블릿 안에 있는 사진들은 지난 3년 동안 최 총장과 지인들이 그 국토 도보 순례를 한 사진들입니다. 여기는 실미도라고 하네요. 실미도고 이렇게 좀 그때 당시 뭐 최 총장의 사진 어느 정도 좀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석양을 보면서 항상 이 네 분이 그 파트너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 중에는 인간극장을 최초로 만드신 PD분, 그리고 최 총장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신 화백님, 그리고 지금 최 총장님을 그림자 수행하시는 최창만 실장님이란 분이 같이 계속 현대자동차 임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국토 그 순례를 강화도에서 시작해서 강진까지 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 하시면 못 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앞으로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남해와 동해를 거쳐서 휴전선 밑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 뭐 홍보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본인의 아까 앞서 그 자료 영상 보셨겠지만 오늘 인터뷰에서 한때 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 그 말씀 처음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나는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국토 순례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재기했다. 뭐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좀 훈훈하고 그리고 또 밝은 이야기였다면 조금 좀 진지한 얘기를 돌아가자면 오늘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최동욱 전 총장 사무실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도되지 않은 또 다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아마 또 다시 VCR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정 쪽에서 예를 들면 국정원의 어떤 국정원의 정보 수집 활동 과정에서 입수된 범죄 정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정 쪽으로 넘겨서 민정에서 이제 짚어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검찰로 이첩을 하든지 경찰로 이첩을 하든지 또는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감사원으로 이첩을 하든지 그게 민정수석실의 포괄적인 임무 중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운 사람들은 하고 또는 예를 들면 여야가 있다고 치면 야권은 하고 여권은 덮어주고 이러면 이것은 요원하다는 것이요. 또 악순환이 되고 그렇다면 국정원은 끊임없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불법 사찰을 하게 되고 무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이번에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져줘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김영판 전 총장님도 아마 뉴스룸을 보시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좀 깜짝 놀랐죠. 왜 사법부 판결을 그렇게 폄하하냐, 또 전직 총장으로서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뉴스룸 나가서 그날 말씀드린 것은 벽두에 딱 말씀드렸죠.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고의 동기 문제가 이렇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참 아쉽고 또 만약에 그랬다면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유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통화 내역이라는 것은 경찰청, 국정원, 한나라당 무슨 선거 캠프 정치인들 등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주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통화 내역이 무엇이고 어떻다는 게 구체적으로 내가 한마디 말씀드린 게 없잖아요. 전 좀 대충 기억을 합니다만 그건 부적절하니까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시죠. 글쎄요, 그건 뭐 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100일 돌쟁이 깐난애한테 너 어떤 사람이 될래 하고 비슷한 질문 하시는 것 같네요. 참 보니까 제가 2달 동안 변호사를 해보니까 물론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많은 사건 관련 변호인들하고 제가 접촉도 하고 변론도 듣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법정에 싸우기도 하고 뭐 무수한 일이 있었는데 아 사람이 겪어봐야 알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해봐야 알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업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고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미주알 고정 말씀드릴 건 없고 검사 때는 못 느끼셨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은 전혀 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네, 지금까지 그 최동욱 전 총장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할 때 그 주제와 그리고 가장 큰 줄기가 최동욱 총장과 그리고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국정원의 댓글 사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데 사실 저희가 굉장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어렵게 만났거든요. 옆에 나와 있는 박지훈 기자가 사실 굉장히 힘들게 만났는데 만난 스토리를 듣기 전에, 이야기를 듣기 전에 사실 박지훈 기자가 보면 되게 동안처럼 보여요. 보이기는. 사실 40대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초년병 기자들이 한 뻗치기까지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뻗치기까지 해야 될 상황이었나요, 그때? 만나야 되니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왜 뻗치기를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저희를 만날 만한 그런 의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분이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그 저희가 가서 드리는 질문 자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본인한테 유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인터뷰를 응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또 사실 연락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 앞에 가서 기다렸는데 저는 갈 때는 예상했을 때는 오래 기다렸고 갈 때는 어떤 예상을 했냐면은 이분이 그냥 거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무려 90분 동안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상당히 의외였고요. 그리고 이제 답변의 내용은 이제 본인은 몰랐다. 나는 국정원 댓글 작업에 대해서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런 해명인데 이제 그런 논지를 뒷받침만한 그런 뭐 근거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많은 뭐 국정원 전형직 직원들을 만났는데 그 국정원 직원을 취재하는 것이 좀 독특한 경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집을 안다. 그래서 기다리면은 뭐 대부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때 만나려 했던 사람이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판결을 받은 그 현직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S씨인데요. 저희가 그 이제 사실관계는 뭐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윗선의 지시로 인해서 이분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었고 그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만나려고 이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집 앞이라기보다는 그 아파트 건물의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쭉 나타나가지고 쭉 오는데 분명히 눈이 안 마주쳤어요. 근데 옆으로 쭉 빠지더라고요. 자, 잠깐 여기 이 부분에서 자 지금 옆으로 빠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라진 거죠. 자 저희가 국정원은 2부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는 이번 주 목요일 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레는? 모레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가 더 할 말 그리고 드릴 말씀 많은데 이 자리에서 이만 좀 줄이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취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옆에 박지훈 기자가 앉아 있지만 박지훈 기자가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들을 되게 힘들게 만났어요. 그거
역시 이번 주 목요일 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40대 뻗칩니다. 네, 이 노구를 이끌고 집 앞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던.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좀 관절염이 올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굉장히 노력한 만큼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한 번 나가고요. 저희 그 이견의 스포트라이트는 기존 일요일 저녁에 방송을 하다가 지금 목요일 저녁 9시 반으로 시간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뉴스룸과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이견의 스포트라이트, 그 다음 썰존으로 이어지는 시사존이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그걸 명품 시사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과 내일의 이슈는 뉴스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뉴스룸을 통해서 더 궁금하게 느끼시는 부분들은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뉴스룸은 매일 최선을 다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 앉아있는 그 기자들 포함해서 PD와 작가 그리고 조연출 그리고 막내 작가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작진이 매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릴게요. 잠깐.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모레 방송을 뭘 하는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2부작이다 이 말씀만 하시고, 그 모레 방송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재밌었던 것은 또 시청자들께서 지금 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예. 오늘이 월요일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목요일 밤 9시 30분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9시 40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온라인상의 포털의 한 공간, 그 공간을 국정원에서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폭파했습니다. 폭파란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그곳에서 엄청난 공작이 있었던 걸로 전직 국정원 관계자의 최초 폭로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걸 포함한 전직 국정원장들의 여러 인터뷰, 우리 박지훈 기자가 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주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재밌을까요? 훨씬 더 폭발력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소셜라이브 팀에게 스포트라이트 팀에게 이규현 국장이란 한마디씩. 그 설명? 잠깐만, 그 지금 말한 거 질문 들리나요? 네, 조금만. 상당히 따뜻하시고요. 잠깐만요. 지금 질문이 돌발 질문인데. 질문 다시 한번 다시. 잠깐만요. 질문이 뭐죠? 스포트라이트 팀에게 이규현 국장이란. 그 왜 그러시죠? 왜 그런? 왜 지금 없는 질문을? 상당히 따뜻하시고 실력 좋으시고요. 크게 되실 분입니다. 이규현 국장이 크게 되실 분이시고, 예. 그리고 열의가 넘치시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국장이 퇴근을 안 하셨거든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지금 지금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뭐 말로 하는 것보다 그렇다면 스포트라이트 팀이 어떻게 살고 있나. 지금 보시죠. 이 박스가 뭐냐면요. 저희가 한 번 방송을 하면 이 박스가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이게 저희 출력물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자료들을 출력하고 또 대본을 쓰고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팔 없는 마네킹도 보이시는 이런 것들은 소품입니다. 소품들이 굉장히 이런 좀 시체 같은 소품들이 많이 안에 있고요. 언뜻 보이시나요? 편집실에 특이하게도 보도국 편집실에는 없습니다. 이게 일동 간이형 침대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금 누가 자고 나갔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 찍는다고 하니까 자다 나갔네요. 왜냐하면 PD들이 편집을 하게 되면 밤을 셉니다. 거의 한 3일에서 4일 밤 정도 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규현 국장, 네, 따뜻하시다고요? 여기 따뜻하시죠? 네. 네, 저희 사무실에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저희 PD인데 PD 작가 기자들이 협업해서 만드는 탐사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는 아마 저희 프로가 최초가 아닐까. 예전에 지상파 방송에서 PD와 그 기자들이 협업을 해서 만들려다가 실패한 케이스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100회 방송이 넘었는데 괜찮게 가고 있고요. 네.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다시 한번 이번 주 목요일 몇 시에? 네. 다시 한번 이번 주 목요일 9시 40분입니까? 9시 40분. 네. 근데 광고 40분에 시작하면 광고 안 보시는 건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편성이 바뀌어서 목요일 밤 뉴스룸 이후에 저희 스포트라이트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매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